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압력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확대 재정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같은 연쇄적인 대외 악재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최근 10년 사이 경험하지 못한 고물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4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 4.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가 물가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은 석유류가 전년 동월비 31.2%나 폭등을 했고 그 다음 공업 제품이 6.9%, 외식비가 6.6%, 개인 서비스가 4.4% 크게 상승했습니다. 외식비 6.6% 상승은 1988년 4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도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제일 목표로 삼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년 2월 중 생산자 물가도 전년 동월비 8.4%나 증가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석탄과 석유 제품이 전년 동월비 59.6%나 증가했고 그 다음 제1차 금속 제품이 31.6%, 화학 제품이 15.2%,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이 12.5%, 음식점 및 숙박업이 5.8%나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멈추고 긴축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특단의 물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나온 정부 대책은 5월에서 7월 유류세 30% 인하와 영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 한시 지급 등 땜질 수준에 그쳤습니다. 며칠 전 정부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강의의 국가부채인 국가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가 무려 2196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1433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763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평균 14.8% 줄였습니다. 즉 미국은 마이너스 17.1%, 독일은 마이너스 19.1%, 프랑스 마이너스 8.1%씩 감축시켰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본 예산을 지난해 558조 원에 비해서 8.9% 증가시킨 607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예산을 축소했는데 문정부는 계속 5년 동안 증가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시장의 경고를 되새기면서 돈 풀기 정책을 멈추어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쏟아놓은 선심 공약들을 걸러내고 지난 5년간의 재정 역주행의 궤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6일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정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바람직한 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는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이달 중순 이후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이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서둘러 내놓았지만은 이 정도로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세를 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대외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 항까지 마비되었습니다. 수입 농축산물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급등에는 글로벌 유동성 가잉으로 인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그것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통화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런 예상을 반영해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국고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정부가 자제할 것이라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금리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붓는 선심석 돈풀기 공약을 가감히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가 폭등을 선제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소비와 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당장 돈 풀기를 멈추고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5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와 인플레이션 흐름을 반영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점을 4월로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러면은 5월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긴축 강도를 높이고 있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내면은 한국과 미국 금리 격차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으로 보폭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가 약 4,500조 원이 되고 강의의 국가부채 D4가 2,500조 원이 되는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